미국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교육 공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트럼프 대선 후보의 어떤 당선 유무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바라보는 교육의 관점,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모든 거는 다 차지하고 트럼프 후보의 교육 공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되게 화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부를 해체하겠다. 특히나 연방 정부의 이런 교육 개입을 줄이고 주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중립적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일단 트럼프 후보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네.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 약간 거래적 리더십 그리고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하다. 교육에 있어서도 되게 약간 실용적인 걸 뜻 강조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요. 이 직업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이 강화된 이런 정책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학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대학을 나온다던가 혹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2016년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최초의 대선 도전을 했을 때도 학교 간 경쟁을 강조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자유시장주의에 입각해서 이분이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학교도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를 폐지하자 주장한 것도 이 부분과 연결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교육부라는 게 이제 전체 주의 이런 교육 정책을 관리하고 학교를 지원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력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도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말도 했구나.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 뭐 자율형 공립학교, 사립학교, 대안학교,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거든요. 대현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에 비해 공립학교의 경쟁력이 약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학교 간의 이 학생들의 이런 선택권을 좀 더 자유를 함으로써 공립, 사립 가리지 않고 학교 전체에 이런 경쟁을 좀 유도하겠다. 그리고 이런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그 트럼프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자율형 공립학교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율형 공립학교. 어떤 학교장의 리더십에 강조점을 두고 학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 과거에 이제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어떤 커리큘럼보다는 이 주의 가치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소속된 주에 되돌려줘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학교에 좀 더 자율성을 주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제 특목고 요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떤 선별적인 그리고 어떤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 특정 학생들, 특성 계층의 자녀들에게 이익을 준다. 이런 저희 내부적인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트럼프의 교육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경쟁인 것 같아요. 그 자율성이고 그거를 국가가 개입할수록 교육 생태계가 망가진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간 경쟁, 그리고 어떤 중앙 집권적인 교육과정 운영보다는 학교장의 자율에 의한, 그리고 학교마다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 일견 굉장히 타당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립학교에 대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이제 사립학교도 교육의 이런 공공성의 한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학교니까 재단에서 다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국가에서 어떤 역할에 맞게 혹은 그 운영 상황에 맞게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했던 학생 성공법, 뭐 일명 그렇게 불리는 네네. 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저소득 학생이라든가 근데 학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들도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이에요. 학생들도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육 격차, 학생들이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가정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들을 어떤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교원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교사들도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의 권리라든가 뭐 복지도 물론 중요한데 우수한 교사가 인센티브를 받고 존중받고 뭐 종신 고용까지 하겠다 뭐 이런 파격적인 제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말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인상적인 거는 분권화돼야 된다, 자율성을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경쟁이 필요하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떠한 기존에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나 학생,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보다는 경쟁에 의한 상호 어떤 경쟁에 의한 발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보편 교육과 수월성의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의 교육 정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가지 전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정 형편이라든가 이 사회 지역에 따라 여러 교육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기회가 좀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예산의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교육의 결과, 성과에 이제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중기 이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부작용은 없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교실 붕괴, 학교 폭력, 그리고 학교 내에 어떤 마약이라든지 약물에 중독돼서 중도 학업 이탈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해결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어떤 해결책입니까? 강력한 보수주의로의 그 과거로의 기한 이렇게 좀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마약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성소수자 교육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방하고 있다. 어쩌면 다분히 이제 응보적인 이제 논리일 것 같은데, 대 선생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 공약들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후보가 이 교육 공약은 본인의 뜻도 있지만 많은 미국인들을 대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백인들이나 미국인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 미국의 애국주의가 약화가 되고 있고 너무 성적으로 자유분방해지면서 나라가 좀 더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색채가 혼란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대변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제 이용한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파리 올림픽 보면서 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어떤 그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위대한 쇼맨.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서 조금 더 넓게 포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담겨 있어요. 흔히 저희가 이제 PC주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떤 상호 이질적인 거라기보다는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적인 정체성. 대성쌤하고 저하고 이제 호주에 갔었을 때
역사 교육 어떻게 이루어졌었어요? 그 호주라는 나라가 이제 그 원주민들이 원래 있었고 소수 민족들이 다양하게 같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그 학급에 갔더니 생각보다 다양한 민족적인 요소들 그리고 전시 그리고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